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신문 엘 나시오날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FC 바르셀로나의 손흥민 선수 영입 추진 보도에 대해 한준TV에서 독점적으로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구단 소식 관련 공신력 1티어로 유명한 매체죠. 스페인 스포츠 신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20년 넘게 바르셀로나의 담당 기자로 활동해온 로헤르 토레오 기자에게 취재를 요청했고, 토레오 기자가 체크한 독점 정보를 지금부터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헤르 토레오 기자를 소개해드리면요, 네이마르가 산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던 당시 직접 브라질까지 날아가 취재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이를 통해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이적 단독 보도를 냈던 기자입니다. 바르셀로나 구단 방송인 바르사TV의 패널로도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바르사 구단의 신뢰를 얻고 있고, 바르사 구단 안의 네트워크도 풍부한 기자고요. 또 스페인 라리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 베인 스포츠의 전문가 패널로 방송 활동도 해왔던 정말 스페인의 셀럽 기자, 유명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특파원으로 1년 정도 스페인에 살면서 또 취재했었을 때 로헤르 기자를 현장에서 만나게 됐고, 그때 신분이 생겨서 로헤르 기자의 초대를 받아서 문도 데포르티보 본사도 방문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10여 년 전에 맺었던 인연이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스페인 현지 정보, 팩트체크를 듣고 있습니다. 로헤르 토레오 기자는 바르사 최고의 선수들과도 인터뷰 기회를 갖고, 또 리오넬 메시의 고별 기자회견 당시 바르사 구단 언론 담당관으로부터 질문권과 발언권을 받았을 정도로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기자입니다. 선수들, 고위층과 개별적인 연락처도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는 최고의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엘 나시오날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로헤르 기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를 했어요. 처음 메시지를 통해서 답이 왔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좋은 하루야. 이 신문이 아주 믿을만한 매체는 아니야. 하지만 이 정보가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바르셀로나가 지금 니코 윌리엄스를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리고 손흥민은 항상 데쿠 디렉터가 좋아해왔던 선수지. 그러나 만약 손흥민이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더 드니까 그거는 문제일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이 왔는데요. 첼시에서 활동하면서 프리미어리그와 네트워크가 있는 데쿠 디렉터, 또 포르투갈 대표 출신으로 포르투갈과 인연이 많은 또 손흥민 선수,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과 포르투갈 인연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데쿠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 왔었다라고 이야기한 점은 엘 나시오날이 보도한 기사가 마냥 없는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이 나이 문제가 분명 가능성을 낮게 보는 로헤르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쿠 디렉터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확인해주겠다라고 회신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해온 것입니다. 즉 지금 영입 관심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밝힐 수도 없지만 영입하지 않을 것이고 영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취재를 한 로헤르 토레오 기자가 지금 바르셀로나 구단의 상황과 구단의 입장을 담은 취재 내용 지금부터 직접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더빙을 진행을 했는데, 더빙 내용이 코멘트와 같다라는 점들은 저희가 녹취록도 있고 또 서두에 저희와 인터뷰를 나눈 부분을 또 스페인어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헤르 기자의 독점 취재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é tal? Encantado de saludar a la comunidad de Han June. Mi amigo Han me ha pedido que grabara este vídeo para hablar de la opción de que Son, el extremo surcoreano del Tottenham Hotspur, pudiera fichar por el Fútbol Club Barcelona el próximo verano. Pues bueno, aquí estamos para dar nuestra opinión.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바르셀로나 구단이 유일하게 확실히 전력 강화를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는 바이엘 레버쿠젠 센터백 요나탄 타입니다.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 시도했던 선수죠. 결국 독일 수비수는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바르사의 영입 전력에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내년 여름 바르샤는 많은 센터백들 계약이 끝나고 바르셀로나는 검증된 선수로 안정감을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독일 대표 수비수 요나탄 타처럼 계약이 끝나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영입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계약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내년 여름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바르사 팀은 잘 작동하고 있어요. 아주 좋죠. 올 시즌을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한 주를 보냈죠. 엄청 많은 골들이 터졌습니다. 바이엘은 뮌헨전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까지요. 바르셀로나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한 게 없습니다. 다음 여름에 어떤 선수를 영입하게 될지 미정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은 분명 이점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모든 선수들이 지금 바르셀로나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서 흥미롭게 여긴 옵션을 기억해 보세요. 많은 선수들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바르사에 입단했어요. 크리스텐센이 대표적이죠.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영입입니다. 요나탄 타 역시 계약이 끝나는 선수이기에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것은 전력 강화가 필요한 바르셀로나 측의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죠. 지금 바르셀로나 구단의 상황과 재정으로 인해서요.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바르셀로나에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는 몇 년 전에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조르디 크루이프가 구단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특히 손흥민 선수를 요주의 선수로 지켜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조르디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원했어요.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영입이 어려웠죠. 지금 이 시점에도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경험을 가진 선수라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으로 자신이 위대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죠. 프리미어리그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33세가 되죠. 그 점이 현재 바르셀로나가 아주 좋게 보기는 어려운 요소입니다. 지금 나온 보도는 카탈루냐의 한 디지털 신문에 나온 추측성 기사일 뿐입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지금 손흥민 선수 영입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됐을 때 어떻게 상황이 진전될지 봐야 합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의 우선 영입 대상이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년 여름에 다시 시도할 것 같았고 니코 윌리엄스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현 시점에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더 이상 니코 영입을 우선순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윙어 포지션에서 위대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피냐가 폭발적인 활약을 펼친 이후 관심이 줄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떻게 끝나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윙어 손흥민 선수의 영입은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 내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는 아주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자유계약 선수라는 점 때문만이 아닙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득점력이 있는 선수예요. 골을 만드는 선수입니다. 아주 많은 골을요. 한 시즌에 15골을 보장할 수 있는 윙포워드죠. 그런 점은 B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공격 지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득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손흥민 선수는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기 힘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고 결정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흥미로운 시장인 한국에서 마케팅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관광을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새로운 캄노우 경기장이 개장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곧 보수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없다면 내년 1월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끝나는 대로 바르셀로나는 홈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되겠죠.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바르셀로나는 프리시즌 경기를 미국이 있는 북미를 중심으로 투어를 다니면서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꽤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 바르셀로나 구단의 다음 여름 이적 시장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헤르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 시점에서 바르셀로나 구단이 엘 나시오날이 보도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협상을 가졌다거나 움직이고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밀하게 이적 시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죠. 데쿠 디렉터가 그래도 여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엘 나시오날이 많은 또 바르셀로나 소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공신력이 없는 매체라고 하지만 물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아닐 수는 있어도 로헤르 기자 역시 아주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진실일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추측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년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약간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해드릴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와 확보된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이적 협상 특유의 내밀함을 이유로 로헤르 기자나 혹은 바르셀로나 구단 측에서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착을 했어요. 이것은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거취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꺼내거나 파고들거나 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엘 나시오날이 얘기한 것만큼 바르셀로나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로헤르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르디 크루이프가 사무총장과 또 기술 고문으로 바르셀로나 구단 안에 운영진으로 일할 때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했던 바가 있고 지금도 그 관심이 데쿠 디렉터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영입 리스트 내지 영입 계획 안에서 현재 손흥민 선수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 선수가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데 토트넘 구단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는 이번 시즌에 우승을 이루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끝까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거취 고민과 토트넘 구단 측의 결정과 많은 것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르셀로나 구단 차원에서 어떤 명확한 계획을 밝히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오래전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왔고 영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저희가 이번 취재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기량이고 아시아 최고의 선수고 토트넘에서 잘하는데 왜 믿을만한 이적설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조르디 크루이프, 정말 축구 사상 최고의 철학가이자 전술가이죠.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인 조르디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의 운영진으로서 사무총장으로서 일할 때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했었으나 재정 문제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거취나 또 손흥민 선수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믿을 만한 이야기, 독점적인 이야기 한준TV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합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 경기를 치르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단의 목표는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라고 했습니다. 아마 몸 상태가 아주 빠르게 호전이 된다면 맨시티전에 깜짝 출전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는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가 될 것 같고 이어질 11월 8일 새벽 갈라타사라이와 유로파리그 경기 또 11월 10일 입스위치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는 출전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지켜볼 것 같아요. 한준TV는 계속해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그리고 모든 경기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함께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가 전해드리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와 입중계, 실시간 소통 방송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